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미국 주식 인생 오리님과 모두 다 행복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라부 저번에 단타로 들어갔던 물량 중 절반을 익절했습니다. 제가 매도한다는 글을 올릴 당시만 해도 라부 상승폭이 3%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익절하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절반 분량은 오늘 있을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이 최근에 들어갔었던 3M과 버라이존은 어제도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정말 요즘 이 둘이 참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어젯밤에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안 좋게만 평가했던 정말 지겹도록 악평만 했던 중국 주식 매수에 들어간다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중국 롱 세배 상품 티커명 YINN이고요. 그동안은 제가 중국에는 숏만 쳤었잖아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매번 돈을 땄고요. 그랬던 제가 왜 갑자기 이번엔 중국 롱을 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저는 미국이 채권 시장을 살리기 위해 중국과의 화해 분위기에 당분간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인플레가 다시 튀어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연설이라던가 또 어제 보스틱 여는 총재가 한 연설을 보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이 느껴지거든요. 과연 여기서 25bp 몇 번 더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가 급격히 진정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플레는 결국 지금의 고금리 상태를 유지만 해주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해도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여전히 안 잡힐 텐데 괜히 은행들 위기만 터져버리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 더 심각해지고 이러면 또 돈을 막대한 규모로 풀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이러면 오히려 인플레 잡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또 돈이 풀리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어쨌든 채권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 빚도 갚고 나라 운영을 하죠. 사실 인플레를 잡으려는 궁극적인 목적도 어떻게 보면 결국 채권을 팔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 채권을 어디에 팔아야 할까? 결국 중국이라고 봅니다. 한간에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저렇게 살벌하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참에 확실하게 더 숨통을 끊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강하게 몰아붙일 거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제 생각에는요, 이미 팰 만큼 팼고 중국은 맞을 만큼 맞았다고 봅니다. 중국은 이미 치명상을 입었어요. 이 상황에서 중국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린다? 글쎄요, 그렇게 중국이 완전 골로 가버리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딱히 좋을 게 없어요. 왜냐면 채권을 제일 많이 사주는 국가가 일본이랑 중국인데 그 둘 중 하나가 나락가 버리면 좀 그렇죠. 중국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채권 사줄 여력이 안 된다면 적어도 대량으로 매도하는 거라도 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미국도 지금 채권 팔 곳이 없어서 난린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미국의 상무장관과 중국 상무장관이 만나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 회담을 나눈 것이 저는 미국의 새로운 스탠스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 롱 포지션을 잡기 위한 타이밍을 좀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국에서도 과감한 부양 정책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얼마 전 주식거래 인지세 50% 파격 인하해 준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또 어떤 정책을 냈냐면요. 추가적으로 세금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간만에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직접 꽂히는 직접적인 부양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만 전해지고 끝났으면 다른 국가들에서 오히려 걱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야, 중국 부동산 기업들 막 파산 사태 나고 지방정부도 디폴트 나고 장난 아닌데 저렇게 세금 공제해주고 그래도 돼? 말이 세금 공제지 그냥 돈 풀기잖아. 중국 상태도 안 좋은데 돈만 찍어서 해결하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식의 안 좋은 분위기가 자칫 퍼질 수 있고 중국이 외국인들의 자본을 유치하는 게 계속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소식이 같이 전해졌냐면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에서 중국의 신용등급 A+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중국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립서비스까지 해줘버립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피치랑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들의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음모론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영상을 상당히 많이 올렸잖아요. 저는 이번 피치의 중국에 대한 저런 액션도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경제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돈까지 푼다 그러면 등급을 깎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기존의 A+ 등급을 유지시켜준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중국의 숨통을 진짜 끊어버리겠다는 쪽으로 기조를 잡았다면 피치가 과연 저런 짓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중국을 패는 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초당적 차원에서 다 찬성하는 사안입니다. 정치적으로 합의 보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미국 국민들도 중국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나중에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적어도 지금 현 시점에선 미국은 중국을 아예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중국 경제가 일단 1차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살아나고 회복을 해야 미국 채권도 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본인들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미국 채권을 삽니까? 오히려 당장은 살아야 하니까 갖고 있는 채권도 계속 팔기 바쁘지.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회복에 좀 더 협조하는 모양새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어제 또 마침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해주길래 일단 분할 매수 들어가게 됐고요. 최대 3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타로 먹고 빠질 생각이고 불타기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밤에 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심할 것 같은데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들이 생긴다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